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여학생이 칠판 7개를 가로질러 주저함 없이 수학 문제를 풀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칠판마다 빼곡히 기재되는 풀이 과정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논리적인 해법을 지켜보던 관찰자들은 연신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과연 이 수제 여학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해외 각국의 감동적인 사연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감동 큐레이터 최양결입니다. 언제나 독자 여러분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서사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영국에서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여사님의 진솔한 회고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웨일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저는 유서 깊은 영국 귀족 가문의 후손이며 현재는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영국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계급 구조가 존재합니다. 영국의 최상위 계층은 대개 명망 있는 귀족 가문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계급은 공식적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 억양, 출신 학교 등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상위 특권층, 중상 계급층, 그리고 노동자 계급층으로 나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의 격차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실이 여전히 건재하기에 이러한 계층 구분이 쉽게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찰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후진적이라고 비판할 여지도 있겠으나 영국은 패전의 경험도 없고 대규모 혁명도 겪지 않으며 순리대로 역사가 축적되어 온 국가이기에 과거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과거의 유산을 폐지하거나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는 다소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귀족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안은 쇠락한 명문가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와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학문에 매진하였고 판사가 되어 상류사회에 다시금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취를 제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 들었지만 영국 귀족 가문의 교육에 대한 집념 또한 이에 못지않습니다. 최고의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명문대에 진학해야 가문의 영광을 빛낼 수 있으며 집안의 부귀영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들 알렉산더의 교육에 정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릴 때부터 명성 있는 가정교사를 섭외하여 온갖 영재 교육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지금 알렉산더는 영국 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알렉산더는 저를 닮아 영특한 두뇌를 지니고 있으며 제가 계획한 학업 경로를 완벽하게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에서 전교 1등 자리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알렉산더는 모국어인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총 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특히 수학 실력이 뛰어나 올림피아드 대회에 출전하여 수차례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투자한 만큼 아이가 두각을 나타내니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알렉산더가 배워야 하는 과목과 활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배움을 즐기던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어서인지 어느 순간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건강하던 알렉산더에게 어느 날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 자가면 역질환이 발병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알렉산더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짐작이 갔으며 그 이후 알렉산더의 두드러기, 증상은 멈추지 않아 거의 1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기에 저는 알렉산더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가면 역질환은 원래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 노력이 통했던 것일까요? 알렉산더는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워낙 학업 성취도가 높았던 학생이었기에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복귀한 후 처음 치른 시험에서 알렉산더가 차석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 역시 큰 실망을 했지만 늘 1등만 하던 알렉산더가 받은 충격은 더욱 커 보였습니다. 제가 수석을 차지한 학생이 어느 집안의 누구냐고 묻자 알렉산더는 한국에서 온 지아라는 여학생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가 다니는 학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계 학생이라니, 그것도 한국이라고 들어보기는 했지만 어떤 나라인지도 모를 국가에서 온 여학생이 감히 우리 알렉산더를 이기다니. 사실 저는 불쾌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지아라는 아이가 대체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지아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묻자 알렉산더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에서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친구도 없고 늘 혼자 다닌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따돌림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문의해 보니 지아는 한국에서 온 외교관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시아계 사람이 알렉산더가 다니는 명문 사립고에 입학했는지 궁금했는데 외교관 자녀라는 사실에 비로소 납득이 갔습니다. 그 이후에 치른 시험에서도 알렉산더는 계속 지아에게 1등 자리를 빼앗겼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더 유명한 가정교사를 붙여주어 보았지만 알렉산더는 계속 2등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사실 저보다 알렉산더 자신이 훨씬 더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생 1등밖에 해본 적이 없는 아이가 2등 자리로 밀려난 상실감이 정말 커 보였습니다. 저는 알렉산더에게 지아와 친하게 지내보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보았는데요. 제 제안에 알렉산더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인 자신이 어떻게 미천한 아시아계 여학생과 어울릴 수 있냐며 격한 분노를 표출하더군요. 알렉산더는 그러한 협력은 필요 없다며 자신의 힘으로 다음 시험에서 반드시 1등을 되찾아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시험 기간이 도래했고 알렉산더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가 이번에는 잘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학교에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학교로 와줄 수 있냐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한 걸음에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니 알렉산더가 선생님들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지아가 부정행위를 하여 1등을 한 것이라며 부당한 강변을 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들어가 알렉산더를 제지했지만 흥분한 알렉산더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렉산더의 담임 선생님은 교실로 학급 아이들을 불러 모았고 지아가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보기에도 알렉산더의 일방적인 주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 억지를 부렸습니다. 한숨을 쉰 담임 선생님은 그럼 지금 최고 난이도의 수학 문제 하나를 낼 것이며 이 문제를 먼저 푸는 학생에게 1등을 주겠다라고 선언했고 칠판에 고난이도의 난제를 제시했습니다. 왕년의 수학으로 명성을 날렸던 제가 보아도 도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호명에 지아와 알렉산더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제를 풀라는 선생님의 말에 지아는 망설임 없이 답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지지 않겠다는 자세로 답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답을 적어 내려갔음에도 두 사람은 계속 풀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풀이 과정을 지켜보며 왜 알렉산더가 지아에게 질 수밖에 없는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새로운 방식의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갔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아의 거침없는 문제 풀이를 보며 저뿐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 학급 아이들까지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사실 알렉산더의 답안은 오류가 너무 많았고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알렉산더가 지아를 이길 수 없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당한 강변을 펼치던 알렉산더도 지아의 완벽한 답안을 보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알렉산더에게 지아에게 사과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지아에게 사과했고 결국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알렉산더에게 오늘 너의 행동은 정말 오만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강력히 질책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동안 자신이 1등을 놓친 것이 너무 속상했고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또다시 2등을 하게 되어 이성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아에게 한 번 더 사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알렉산더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저는 알렉산더에게 지아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어떻겠냐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학교에 가서 보니 지아는 친구도 없이 홀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많이 외로워 보이더군요. 알렉산더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개월 후 알렉산더와 지아는 둘도 없는 절친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아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고 알렉산더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아는 참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졌더군요. 그동안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은 친구들이 아시아인이라고 무시하고 따돌려서였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동양계 학생이 감히 우리 알렉산더와 같이 학교를 다니냐고 생각했던 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알렉산더와 지아가 친해지며 서로의 집에 놀러 가다 보니 부모들끼리도 친분을 싹 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기도 했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지아의 부모님은 정말 젠틀하고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 이후에도 지아는 계속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아의 어머니에게 지아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의 어머니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아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최대 10개에 달하는 학원을 병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입시 경쟁 환경은 워낙 치열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학생 시절의 추억도 없이 오로지 공부로만 치열하게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알렉산더가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한국의 입시 경쟁 속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아의 부모님은 그 경쟁 속에서 지아를 구제하고 싶었고 그래서 영국으로 오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영국에 와서는 지아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어떤 교육도 따로 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아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이 참 현명하고 좋은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입시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 한국 못지않게 알렉산더를 교육시킨 입장이기에 지아 부모님처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아 엄마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의 학구열은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더군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당연히 그 교육 시스템이 영국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학생들의 교육 수준은 영국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떠한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지아가 이번 겨울 방학 때 한국에 잠시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여행도 할 겸 알렉산더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훌륭한 지아가 태어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알렉산더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아의 집은 한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목동에 위치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설 교육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설 교육 기관이 많다니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가정교사를 구하느라 고생해야 하는 영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하는 학원을 정확히 선택하여 다닐 수 있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학원과 주변을 걸어 다니는 학생들은 이동 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면학 분위기가 좋던지 이러니 지아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치 소리 없는 학구열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은 알렉산더의 레벨 테스트를 위해 지아의 어머니가 미리 예약해준 학원으로 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진학반이 있는 학원이었는데 무슨 레벨 테스트를 예약까지 해야 하나 신기했는데 막상 가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각종 과목에 대한 레벨 테스트를 거쳤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상세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결과 상담은 학원장님과 진행했는데 완벽한 영국식 액센트를 구사하는 분이었습니다. 마치 영국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전혀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날 알렉산더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학습법을 이용하여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극도로 체계적이며 세분화된 분석 보고서를 받았는데 영국에서는 절대 받아볼 수 없을 만큼 유용하고 체계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알렉산더가 한국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선진 교육 시스템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였기에 그 기회를 놓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낮 시간에 알렉산더와 지아가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지아의 어머니와 함께 한국 관광을 즐겼습니다. 지아 엄마는 한국의 엄마들에게 인기 있는 브런치 카페나 미용실 등에 저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애프터눈 티의 원조국인 영국에서 왔지만 한국의 디저트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다양했고 맛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를 떨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많이 다르더군요. 시설도 너무 좋고 어딜 가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경이로울 만큼 우수한 공공 치안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아 엄마에게 짐을 맡기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지아 엄마가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제 짐과 지아 엄마의 짐이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기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곳에 짐을 무방비로 놔두다니 지아 엄마는 대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지아 엄마가 태연하게 걸어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렇게 짐을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며 제가 따져 물었더니 지아 엄마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 엄마는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 짐을 두어도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저는 지아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짐을 자리에 두고 음료를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 눈으로 목격했으니 어쩌겠어요. 믿을 수밖에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곳인 것 같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소매치기가 이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된 짐이 안전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아 엄마와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화 관람이 끝난 후 퇴장할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이 먹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나가며 자신이 먹은 음식과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영국에서는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영화 상영과 상영 사이에는 한참 동안 청소를 해야 할 정도인데 한국은 영화가 끝난 후 청소를 하지 않아도 깨끗한 극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군요.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정말 남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한국 체류가 마무리될 때쯤 알렉산더와 지아는 마지막 레벨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던 것이 알렉산더의 테스트 점수가 엄청나게 상승했더군요. 한 달 동안 학원에서는 알렉산더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만을 표적으로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한국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역시 한국의 교육에 꽤나 만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방학을 보내고
저와 알렉산더 그리고 지아와 지아 엄마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렉산더는 한국의 교육을 받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웃으며 다음 1등은 본인이라며 지아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하더군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알렉산더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궁금해서 방문한 것이지만 한 달 동안의 시간을 통해 저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정말 혁신적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고 알렉산더도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교육 시스템을 접하며 공부에 새로운 흥미를 가지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모자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방학 때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알렉산더의 말에 저는 100% 동의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온 엘리자베스 여사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의식과 치안에까지 감탄했다는 엘리자베스 여사님의 이야기에 제가 다 자랑스러워집니다. 긴 사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입시 교육이나 외국인이 경험한 한국의 문화적 충격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흥미로운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분석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상세히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인상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심도 깊은 사연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